금방 최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일단 소화기가 안 좋을 때는 소화기에 근접한 부위 중안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이 오목가슴하고 배꼽 사이에 있는 그 중안 혈자리에 뜨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락적으로 원위치혈이라 그래서 꼭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 중안이나 천추는 또 배꼽 옆에 혈자리거든요. 그 혈자리만 뜨는 게 아니라 경락상으로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족삼리라는 혈자리예요. 족삼리라는 혈자리는 다리에 있는 혈자리인데 거기에다 뜸을 뜨면 경락을 따라서 기혈소통이 잘 되도록 원위치혈을 해서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하복부 냉증이나 생리통 여성 질환에는 이 자궁이나 난소 부위가 배꼽을 기준으로 약간 하복부 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꾸준히 뜸을 뜨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서를 보면 단전이라고 하는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 혈자리와 아까 소화기에 좋다는 족삼리 혈자리에 계속 뜸을 뜨면 그게 보양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단 주의하실 거는 사실 뜸을 뜨실 때 집에서 너무 뜨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저희가 금방 얘기했던 혈자리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상식으로 거기에 화상을 입혀서 골마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는 약간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화상을 입으면 그 2차 감염이나 그런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더 심하게는 근육이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위축이 돼서 사실 운동장애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신 약간 퇴행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무모하게 정말 큰 뜸을 뜨셔가지고 화상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집에서 그냥 아무 자리에다 아프다 해서 그 자리에 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분들한테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소독이나 어떤 감염의 문제를 최대한 방지를 한 상태에서 잘 처치를 하셔야지 됩니다. 뜸이 뜨겁다, 상처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뜸 뜨면 다 상처나고 화상입니다 걱정하실까 봐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금방 모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직접구라 그래서 직접 불을 붙이는 사실 그거는 서울이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한테는 잘 안 해요. 한의원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간접구라 그래서 네. 뜸 밑에 간접적으로 열기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라는 간접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통에 이 왕뜸이라 그래서 쑥을 많이 담아서 열기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그 자궁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은 왕뜸을 떠서 열기를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그 뜸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나운서처럼 겁이 나시는 분들은 네. 뜨겁지 않게 요즘에는 전자뜸이 있어요. 한의원에 가면 전자뜸이 있어서 정말 은은하게 오랫동안 사실 뜸은 일시적으로 뜸을 떠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6주,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뜸 치료를 했을 때 서서히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약간 만성 질환에 좀 도움이 되는 적이기 때문에 절대 뜨겁다, 상처다, 겁먹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맞게 간접구 또는 전자뜸으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은 특히 아까 뭐 똥배가 나오셨다 뭐 아닐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런 경우 또는 약간 자궁 질환이 있다 그럴 때는 꼭 한의원에 가셔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뜸을 조금 치료를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제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보법, 사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변의 원기를 회복을 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사법이라 그러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뺀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빼서 하는 치료법인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뭐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인스턴트 식품, 뭐 술, 담배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대인들한테는 사법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항은 대표적인 사법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거의 집집마다 부항열 없는 집 없고 사실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전혀 비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학 지식이 없이 무조건 아픈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항을 제일 먼저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근육이 뭉쳤을 때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은 뭔가 순환이 안 돼서 몸에 습담이 쌓였을 때 그거에 사실 노폐물이 쌓인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또는
근육에 담이 결리면 근육의 결에 따라서 정확히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담이 결렸을 때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삐었을 때 많이 오시죠. 네. 삐었을 때 다리가 많이 붓고 발목이 많이 붓고 혹은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많이 부었을 때 오시는데 사실 그때는 무조건 피를 뽑아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너무 많이 부어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 부항을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많이 염증이 심할 때는 사실 사혈을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인 한의사가 정확히 판단해서 이 치료가 지금 사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습부항에 적합한지 혹은 이게 건부항에 적합한지를 그 누구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전문가들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를 따라서 옆에 아까 말씀 사혈을 하지 않고 건부항을 하는 경우는 그 혈액순환, 일단 경락을 따라서 기혈순환을 도모를 해서 약간 면역력 증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열이 많이 오를 때, 열이 오르는 것 때문에 불면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두통이 있을 때 사실 사혈을 하는 스포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따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예. 네네. 작년에 나팔관에 혹이 있어가지고 제거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네. 당시에 어떤 증상으로 나팔관 혹을 발견하셨죠? 네, 구정 때쯤요. 아이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네. 그러는데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네. 못 나오겠다고 전화가 와서 네네네. 병원에를 데리고 갔어요. 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가게 됐어요. 네네. 그랬더니 동네에서 4.3cm 정도의 네. 혹이 나팔관에 있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네네, 응급으로 알겠습니다. 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후에도 네. 이렇게 추적 관찰을 조금 하시고 있나요? 그 뒤로요, 한 3개월 있다가요. 네네. 내과에서 그 전에 추적 검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대학병원에서. 네네. 이걸로는 고민하실 거 없고 네.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생리통이 네. 초경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나팔관 혹을 발견 이후에 생겼는지? 네, 허리 아픈 것은요, 네. 초경 때부터 조금은 있었어요. 네. 근데 나팔관 수술 그거 한 뒤로부터는요, 네네. 몇 개월이 지나서 서서히 더 심해지고. 배하고 이제 찢어지는 느낌이 네네. 서서히 오면서 찢어지는 것은 한 3, 4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통제 복용을 하시고 있나요? 첫날만 한 번씩 했는데요. 네네. 배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느 부위가 잘 아픈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프니까. 예, 첫날만 그렇대요. 그리고 허리하고 배하고는 한 이틀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하루 이틀 아픈 거네요. 네네. 그러면 생리 주기는 일정하게 하고 있나요? 주기는 예, 일정한가요? 25주기로 일정하게 와요. 네, 그리고 평소에 손발이 차다거나 냉이 예. 있다거나 그런 증상은 없나요? 예, 냉은 없었고요. 네. 평상시에 손발이 차다고 했는데 네네. 한 금년도 한 3월 달에 네. 복사뼈를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또 손발이 뜨겁다고 얘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울렁거림과 어지럼증이 평소에도 있는지 아니면 생리 중에만 그러는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속이 네, 미식거린다거나 그걸로 머리가 아프거나. 인해서 3, 4학년 때부터 네. 혹 없애기 전까지는 네. 가끔 자주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약하다고 해서 다녔는데요. 네네. 이 혹을 없애고부터는 네. 오히려 이제 그다지 얘가 어지럽고 울렁거리면 거의 덜해졌어요. 평소에는 없는데 생리 중에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네요. 아니요, 생리 중에는 안 그랬고요. 네네. 평상시 때 얘가 너무 제가 봤을 때 약하게 먹거나 네.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생 증상을 조금 보고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 하신 얘기 들으셨을 텐데 네네, 사실 들었습니다. 생리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생각하면 자궁이 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자궁이 차서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깔고 있어요. 자궁이 차거나 어쩜 자궁 기능이 부전이 있으면 그쪽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어혈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수분 대사가 장애가 있으면 담음이 생겨요. 사실 생리통이라는 것은 이 생리 중에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 자궁 수축을 시키면서 이 자궁 내막을 탈락을 시키는데 그게 어혈의 범주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그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자궁 수축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사실 생리통이 생기는데 이걸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 사실 진통제는 이 호르몬을 사실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충분히 자궁 수축이 안 되면 그 달에 빠져야 될 어혈이 못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 자궁에 계속 어혈이 배가 아프다 이게 빠져줘야 되는데 자꾸 진통제를 먹다 보면 그게 어혈이 자꾸 자궁에 쌓여서 어혈 자체가 나오면서도 아프고 그다음에 또 어혈이 그 남아있던 어혈이 또 자궁 순환을 막아가지고 더 이렇게 좀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일시적인 생리통 그 진통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어혈이 문제인지 담음이 문제인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약도 쓰고 그다음에 침도 맞고 그다음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뜸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보니까 이게 이불에 소변을 또 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어떤 비뇨기 계통까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친구는 자궁뿐만이 아니라 종양 그 물혹도 사실 나팔관에 생겼고 그다음에 소변도 약간 이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인 약간 하복부 한방에서는 하초라 그러는데 그쪽에 좀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증요법으로 아프면 진통제 쓰고 혹 있으면 제거하고 이런 시술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일단 이 하복부 전체적인 건강을 관리를 해주셔야 어떤 지금 갖고 있는 생리통 또는 또 사실 혹은 병원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생긴 혹은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재발하지 않고 또 이게 나팔관 혹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어떤 혹이 생기거나 다른 또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자궁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또 이제 그 아까 뭐 잘 못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증상이 심해진다 그랬는데 사실 어떤 이 자궁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나오지만 결국 이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소화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조금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네.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전반적인 하초, 이 하박부에 좀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순환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받으실 거를 꼭 권해드리고 혹시 이 친구가 평소에 무슨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무슨 스키니지나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 좀 못 입게 하시고 아직 뭐 학생이니까 카페인을 많이 먹을 리는 없지만 혹시 카페인 음료 같은 거 많이 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에서 또 약간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식습관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인스턴트나 어떤 그런 자극적인 거는 조금 삼가하게 하고 어머니 관리를 조금 옆에서 많이 해주시고 한방치료 꼭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